10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06페이지. 자, 우선 아까 힘든 물리하느라고 좀 고생 많았고 여기서부터는 난이도는 높지 않은데 좀 중요한 파트가 나와요. 좀 이따 할 그 센트럴 도그마라고 해서 처음에 아까 시작할 때 우리 얘기했던 뭐 단백질이 합성되고 유전 정보가 가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 좀 나오니까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 106페이지 우선 생명 시스템이 뭐냐면 우리 지금 세 가지 배웠어요. 얘들아. 잘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시스템 우리나라 말로 이제 개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서로 얽혀 있는 게 쉽게 말하면 개야. 그중에서 우리는 지구계 그 지구 시스템 그다음 지금까지 배운 게 지난주에 배운 게 역학 시스템. 자, 오늘 배울 게 이제 뭐라면 바로 생명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의 상호 쉽게 말하면 구성 요소들이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하지만 구성 요소가 되게 중요해. 자, 서로 얽혀서 하나의 어떤 지구나 역학 시스템이나 이제 생명 같은 것들을 완성해 나가서 얽혀 있다는 거야. 이게 이제 생명 시스템인데 이 생명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단계는 우선 세포야. 셀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래 이제 이렇게 돼요. 세포들이 모이면 조직이 돼. 조직. 그럼 조직들이 모이면 기관이라는 게 기관. 그리고 얘가 모이면 개체야. 그러니까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개체란 말은 앞으로 이제 통합과학 2에서 되게 많이 나올 단어니까 미리 좀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세포들이 모여 있는 게 조직이래. 얘들아, 피부 세포들이 모여 있어. 그럼 피부 조직이 되는 거야. 오케이? 피부 조직. 돼? 그럼 예를 들어서 기관이라는 건 뭐냐면 그런 조직들이 모여서 하나의 독립적인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영역을 담당하는 것들이 기관이야. 예를 들어서 간, 쓸개, 위 이런 애들이 기관이거든요. 됐죠?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이 모여서 살아있는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개체야. 알겠죠? 됐죠? 근데 좀 알아두면 좋아만 이 식물은 요 사이에 조직계라는 게 하나 더 있어. 식물은. 됐죠? 그 다음 동물은 여기에 기관계라는 게 하나 더 있어. 기관계. 그래서 병원 가보면 이렇게 찾다 보면 내분비계 이런 말씀 있어. 내분비계 이쪽에 해당되는 거야. 오케이? 내분비관 애들이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거를 내분비계 이렇게 얘기해. 혹은 들어봤어? 소화계. 소화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기관들을 다 모은 거야. 대표적인 소화계가 여기야. 이 식도, 위, 장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이런 걸 모여서 소화계. 오케이? 됐죠? 자, 그리고 동물은 개가 하나 더 붙는 거 알아야 되고 식물은 조직계가 하나 더 붙는 거 알면 좋아.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세포는 생명 시스템을 일어나는 구조적 기능적 단위, 가장 작은 단위라는 얘기야. 그 다음 조직은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이 모여 있는 거고 걔네들이 모여서 어떤 자 고유한 형태와 기능을 나타내는 게 바로 기관이고 그런 모든 것들이 모여서 결국 독립적인 구조와 기능으로 하나의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체야. 됐죠? 그러니까 얘들아 말해봐. 우리 지금 한 10명 되는데 우린 다 같은 뭐야? 독립적인 개체인 거야. 개체. 알겠지? 됐죠? 자, 그럼 이제 세포의 구조를 볼 텐데 세포의 구조는 크게 세포막하고 세포질하고 핵인데 여기 봐봐. 별거 없어 엄마. 자, 우선 세포라는 녀석은 안에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다 세포질이야. 세포질. 다시 한번 이게 세포질이야. 됐죠? 그럼 얘를 이렇게 싸고 있는 막이 있어. 막.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막이 있어. 자, 요 막이 바로 뭐냐면 세포막이야. 세포막. 또 하나는 이 안쪽에 있는 자 생명활동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애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 이게 바로 뭐냐면 핵이라고 해. 핵. 그러니까 이 구조는 엄마 동물 세포든지 식물 세포든지 누구랑 똑같아.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있어. 일반적인 동물 세포들은 뭐가 없냐? 세포벽이 없어. 그런데 식물 세포들은 자, 얘는 세포벽이 없어. 식물 세포들은 세포벽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얘는 모양이 특정하게 어떤 일정하게 좀 딱딱하게 이런 식으로 딱딱하게 어떤 모양을 좀 가져.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오케이? 네? 그래서 거기 보면 자 옆에 두 가지 보면 얘가 좀 이렇게 둥글둥글해.
특별한 형체가 딱 없어. 이런 애들이 동물세포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식물세포는 뭐냐면 얘 세포벽이 있어. 그러니까 가장 겉쪽으로 봤을 때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세포벽이 있다는 게 차이야. 야, 니네 물어보자. 나뭇잎이 좀 단단하냐? 우리 살이 좀 단단하냐? 아니, 단단하다는 게 막 살쪄갖고 씨발 돼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피부는 껍질이 어때? 연하잖아, 그치? 근데 식물은 안 그래. 좀 딱딱해. 예를 들어서 무슨 소나무 잎이나 무슨 뭐 이런 은행나무 잎 같은 거 보면 좀 딱딱해. 만져보면, 그죠? 벽이 있어. 됐죠? 벽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다 그렇진 않지만, 자, 식물 세포는 벽이 있기 때문에 주로 단단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돼? 그 다음 하나 더 있어. 엄마 미리 이거부터 얘기해볼까? 이거 너희들도 알아. 식물 세포에만 좀 추가적으로 또 있는 게 있어. 뭘까? 식물 대부분 초록색이잖아. 그죠? 왜? 식물은, 자, 여기 뭐 틸라코이드라는 애가 이렇게 쌓여있거든? 자, 요런 애가 갖고 있어. 이게 뭐냐면 바로 엽록체라고 하지. 자, 이 엽록체는 뭘로 하지? 이거 진짜 뒤지게 중요한 건데. 통합과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 한 5가지 뽑으라고 그 중에 하나. 지원아, 뭐 엽록체에서 뭐해? 광자로 시작돼. 그래, 오늘도 할 거야. 이거 여기서 바로 광합성을 해. 뭐로 인생 조지는 거야. 됐죠? 특히 얘가 엄마 초록 색깔 색소를 띄어. 오케이? 돼? 그렇기 때문에 니네 그런 거 알아? 왜 식물이 초록 색깔의 색을 띨까? 초록색 빛을 안 먹어. 초록색 빛을 안 먹으면 도로 뱉어. 그래서 얘가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야. 오케이? 이게 우리 통합학이 나와. 내가 물어볼래?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한테도 해줬던 건데. 해조류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색깔이 초록색에서 빨간색 쪽으로 바뀌어.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초록색 빛보다 빨간색 빛이 나중에 해줘. 파랑 길어. 파장이 긴 애들은 여기까지 잘 못 들어가. 그럼 얘네들 그 빛을 안 먹어. 안 먹으면 없으니까 못 먹으니까 그걸 뱉어내면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야. 네? 그래서 초록 색깔들은 주로 수심이 얕은 곳에 살아. 얘는 주로 수심 깊은 거야. 이것도 다 연관이 있는 거야. 네, 이거 나중에 좀 해줄게. 지금은 보면 엽록체는 색깔이 녹색이야. 광합성을 해. 무지 중요해. 자, 이렇게 간단하게 야, 니네 식물 밥 먹는 거 봤냐? 밥 안 먹지, 그지? 현준아 왜 밥 안 먹어? 그럼 광합성을 해서야. 왜? 지가 스스로 필요한 양분을 만들어내야 돼. 됐죠?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두 가지. 식물 세포에 있는 게 세포벽하고 엽록체야. 여기도 지금 엽록체가 나와 있어. 그죠?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다. 특히 이것도 한번 좀 써놔봐. 야, 우리 멋지게 한번 써놔봐. 어차피 나중에 배울 테니까 막 광합성 한번 써놔봐. 자, 6CO2 써봐 빨리 광합성. 어차피 나중에 할 거야. 6H2O 써놔봐. 자, 그리고 여기다 써놔. 엽록체 이렇게 써놓고. 자, 얘가 빛에너지를 이렇게 흡수해. 빛에너지. 나중에 또 할 거야. 됐죠? 좀 시간에 좀 이따 나중에도 할 거야. 자, 이런 걸 쉽게 말하면 물질을 합성하는 동화작용이라고 해. 바로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자, 그럼 여기 생겨. C6H12O6. 자, 얘 뭐지? 자, 하은아, 얘 뭐야? 얘 때문에 가르쳐줬는데. 우리 배웠었어, 옛날에. 그러게, 똑똑해. 우리 유클레오타이드 할 때 5탄단 배울 때 배웠던 애야. 그죠? 그럼 여기서 산소가 나와. 자, 이게 바로 광합성이. 빨리 적어놔. 광합성. 됐죠? 그래서 광합성이 뭐니? 그러면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포도당이라고 하는 양분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바로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다. 모르면 안 돼. 됐죠? 좋아. 자, 그 다음 말라옹님의 그 식물세포 하나 더 해볼게. 말라옹님의 식물세포 하나 해볼게. 사실 동물세포도 없지 않은데 식물세포도 좀 발달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특히 이게 에코라고 하는데, 에코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노폐물을 갖다가 모아놓는 거를 에코라고 해. 우리가 생각하기엔 되게 지저분한 거라서. 지금 명이나고 난리 났어. 혹시 얘기 들었니? 쉬는 시간에? 소망이? 누가 여기 계단에서 똥을 쌌대. 5층에. 혹시라도 그쪽 가지 마. 알겠죠? 최대한 엘리베이터 타자. 알겠지? 나도 들은 얘기야, 금방. 바깥에 소식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누가 화장실에서 들어오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한반으로 또 안타깝기도 해요. 얼마나 급박했으면 씨발, 그죠? 도저히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들지 않았을까? 바지보다 낫겠다. 죄송합니다. 노폐물. 그럼 애들이 이 노폐물이 엄마 더럽다고 생각하거든. 아니야. 실제로 너희들도 마찬가지고 노폐물의 대부분은 물이야, 물. 여기 아주 조금의 색소나 엄마 향도 들어가. 그래서 니네 그런 거 알아? 선생님 혹시 과일에 그럼 노폐물이 뭐예요? 맞아, 이게 바로 과즙이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과일을 먹었을 때 즙이 많이 나온다. 이건 쉽게 말하면 세포로 말하면 늙은 세포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충분히 자라고 충분히 다 익었다라고 늙으면 과즙이 많아지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뭐 생태적으로 그런 품종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고 잘 익으면 마지막에 이 액포가 먹은 과즙이 있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액포라는 것도 좀 알아두세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좀 부수적인 것부터 얘기했는데 엄마 가장 중요한 건 얘도 그렇고 핵이 있어. 핵. 얘들아, 핵 속에 뭐 있어? 오늘 해야 될 얘기인데 핵 속에 뭐 있어? 핵 속에 되게 중요한, 그래 맞아. 핵 속에 바로 DNA라는 게 있어. 특히 DNA, 얘들아, DNA의 염기 서열 오늘 배울 거야. DNA의 염기 서열이 바로 뭐냐면 유전자야, 유전자. 그러니까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도대체 엄마 아빠는 나에게 뭘 준 거냐? 핵을 준 게 아니야. DNA의 정보를 준 거야. 야, 너 앞으로 살면서 아빠가 준 정보대로 정보를 만들어. 예를 들어서 좀 이따 배워. DNA가 이렇게 이중나소 구조로 있어. 그럼 이 DNA가 분리되면 한 가닥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면 여기에 RNA가 붙어갖고 이 정보를 막 베껴와. 이게 유전 정보야. 그럼 이 유전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 이 단백질을 만드는 장소가 바로 리보솜이야. 요즘에 이름을 라이보솜이라고 하거든. 불편 죽겠어. 선생님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배웠던 거랑은 좀 이름이 바뀌기가 좀 짜증나는데 리보솜인데 이 리보솜에 박혀갖고 팡팡팡팡 하면서 아미노산들을 막 연결을 해. 그럼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이게 바로 뭐냐? 유전자 형질, 유전 형질이 전달됐다는 뜻이야. 얘들아, 나 곱슬이거든? 돼? 우리 할아버지가 나랑 똑같은 곱슬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나한테 뭘 줬냐? 이 DNA 정보를 준 거야. 그래갖고 영태야, 우리 손자 영태야, 너는 할아버지의 유전자 정보를 베껴가라. 네, 그럼 베껴가. 뭐 예를 들어 아데노 사이토신을 베껴와서 이걸 리보솜에 가서 정보를 번역해가지고 여기다 아미노산을 갖고 와. 그럼 머리를 구성하는 아미노산들을 막 연결을 하면 드디어 곱슬머리가 이렇게 형질이 나타나는 거야. 오케이? 돼? 예를 들어 우리 외국 애들 눈깔 파랗지, 그죠? 블루아이라고 하지, 그지? 돼? 그게 이제 색소가 부족하기 때문이거든. 돼? 그럼 색소의 유전자가 이렇게 가. 야, 얘는 색소를 멜라닌 색소 많이 주지 마. 좀 빼, 몇 개. 그러면 그걸 갖고 아미노산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색소가 빠져있는 눈깔이 되는 거지. 어디 이해가 돼요? 돼? 그러니까 이 중요한 물질들이 바로 어디 들어있냐? 핵 속에 들어있는 거야, 핵 속에. 자, 그래서 핵에다 줄거나 유전 물질인 DNA가 있어. 특히 이 DNA의 서열이 바로 유전자도 적어봐. 핵 속에는 사실 유전 정보, 유전자가 들어있는 거야. 자, 그럼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단백질 공장, 단백질이 합성되는 장소, 여기가 바로 라이보솜이야. 라이보솜. 실제로 여기다 좀 이따 어쩌 하겠지만 아마 요 속에요. DNA가 이렇게 있고요. RNA가 정보를 베껴고 이렇게 빠져나와요. 그럼 여기 리보솜에 가서 쾅 박혀갖고 여기서 아미노산들을 만들어갖고 쫙 연결을 하면 단백질이 이러는 거야. 자, 단백질이 합성에다 줄 거놓으세요. 자, 거기 라이보솜에 단백질이 합성에다 줄 거봐. 단백질이 합성된다는 게 뭐라서 약간 얘기하면 유전 정보가 유전 형질이 발현되는 거야. 어려운 말이야. 유전 형질이 발현. 할아버지가 준 곱슬머리 유전자를 통해서 단백질을 만들고 곱슬머리 단백질을 만들어서 할아버지가 준 유전자의 어떤 형태와 성질을 바깥으로 뿜어낸다. 발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단백질을 합성한다는 게 유전 형질을 발현했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야. 돼? 자, 말이 조금 단어가 어렵지?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세포의 바깥으로 이제 운송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 사실 봐봐, 이 라이보솜, 이 리보솜이 이렇게도 있긴 하지만 요렇게 꼬부랑 소포체 이렇게 붙어 있는 애들이 있어.
특히 이 소포체랑 붙어있고 마지막에 골지체를 갖고 세포 바깥으로 나가버려.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 좀 묶어놔. 소포체는 세포 내에서 물질의 이동 경로, 그러니까 단백질을 만들어서요. 얘를 갖다가 골지체나 다른 부분으로 보내는 거야. 얘들아, 소포체의 소포가 뭔지 아는 사람? 니들이 알고 있는 소포야. 야, 그 우체국 소포 왔어 할 때 그 소포야. 오케이? 왜 이름이 소포인지 알겠지? 단백질을 만들어서 운반시켜주는 거야. 됐죠? 자, 그다음 골지체도 비슷해요. 얘는 단백질이나 지질, 이게 지방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를 마지막에 막으로 쌓아갖고 세포막으로 보내줘. 그러니까 엄마, 얘네 누가 들고 다니는 대종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소포체나 골지체를 가지고 요 안에서 보내갖고 바깥으로 보내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오케이? 됐죠? 통로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미토콘드리아 별표 너무 중요합니다. 미토콘드리아 별표 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기 봐봐. 우리 광합성에 좀 반대되는 말이 있어. 얘들아, 광합성에 반대되는 말. 얘들아, 광합성은 식물이 말 그대로 합성, 양분을 만드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양분을 못 만들어. 그러니까 우린 뭐 하는 거야? 뒤질 때까지 우리 처먹는 거야. 우리 광합성을 못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먹어. 근데 얘들아, 먹으면 뭐하냐? 우리는 세포 호흡이라는 거래. 애들 좀 조심해야 되겠어. 니들이 말하는 호흡, 이건 내호흡이 아니라 외호흡이라고 해. 그 우리가 과학적으로 말하는 호흡은 내호흡이라고 해. 내호흡, 세포호흡이야. 그럼 이 세포호흡은 뭐라냐면 아까 봐. 처먹었던 포도당을, 자, 우리는 못 먹으니까 만들어. 이걸 처먹어. 자, 얘를 산소와 만나게 해서요. 도로 이산화탄소와 도로 물이 나와. 거꾸로 분해시켜주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이때 뭐가 나오냐? 아까 흡수했던 요 에너지가 도로 튀어나오는 거야. 근데 이 에너지가 뭐냐면 써봐. 줄거봐. ATP라고 해. 자, 요게 화학 에너지야. 줄거봐. ATP. 화학적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 얘 다리가 되게 큽니다. 덩치도 크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엄마, 되게 간단한 얘기인데 말을 되게 어렵게 쓰는 거야. 야, 니네 월급 받을 때, 야, 얘들아, 범수야, 월급 받을 때, 실제로 그 나쁜 놈도 있다고 하던데, 월급 줄 때 200만 원이면 100만 원짜리 수표 2개 주는 게 맞냐? 아니면 10원짜리를 한 2천만 개 주는 게 맞냐? 100만 원짜리 2장 주는 게 맞지. 그지? 왜? 그래야 들고 다니고 바꿔서 쓰기가 편하지. 오케이? 무슨 얘기냐? 얘가 덩치가 되게 큰 녀석이에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당, 리보스하고요, 염기가 연결돼 있고, 여기에 인산이라는 애가 이렇게 3개 연결돼 있어. 자, 이름이 요게 인산이야. 폴스페이트, 인산. 트리플, 3개란 뜻이야. 3개. 즉, 인산이 이렇게 3개가 연결돼 있거든? 그럼 얘를 하나를 뿅 끊어. 그럼 이때 에너지가 나와. 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ATP가 ADP로 바뀌면서 이때 7.3kcal의 에너지가 튀어나와. 우린 이 에너지를 생활로 쓰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이걸 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미토콘드리아. 근데 얘들아, 미토콘드리아가 생긴 게 없다고 생겼어요. 그냥 쭈루까룰루루루루 같이 빵같이 생겼어. 자, 그래서 거기 그림 봐봐. 얘는 약간 빵처럼 생겼어. 빵. 미토콘드리아. 그림 크진 않지만 미토콘드리아 약간 빵처럼 생겼어. 됐죠? 자, 그리고 줄거나 ATP. 에너지를 생산한다. ATP. 됐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핵,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요 새끼 미토콘드리아. 됐죠? 그 다음 식물로 말하면 자, 동물에 없는 세포벽과 엽록체. 그리고 뭐 F1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두 가지 정도는 알아둬야 돼. 자, 그럼 밑에 있는 106페이지 수능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풀어봐. 안 어려워 이건. 자, A는 세포막이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가가 동물세포야. 벽이 없잖아. 그죠? 그 다음 기억 맞고 니은 B에는 유전물질. B 누구야? 핵입니다. 자, 유전물질 특히 유전자 즉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고 했었죠. 자, 니은 맞고
가와 나에는 모두 미토콘드리아가 있다. 그러지. 아이, 야 식물세포는 뭐 에너지 안 만드냐? 그죠? 얘도 에너지 써야 되니까 둘 다 미토콘드리아 있어야지.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107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럼 여기가 이제 세포를 다시 그려보면 얘들아, 세포를 그려보면 요 바깥쪽에 있는 막이 세포막이란 말이야. 근데 이걸 좀 기억을 해야 돼, 엄마. 세포막은 엄마 안쪽에 있는 세포질과 바깥쪽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우리 생물에 있는 피로 말하면 예를 들어 뭐 적혈관 하면 바깥쪽에 있는 시간하면 혈장 뭐 이런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세포질이 됐든 세포박이 됐든 둘 다 여기는 물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 성분이 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죠? 그럼 나봐봐. 여기 세포막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좀 볼 때요. 인지질 이중충으로 돼 있어. 인지질 이중충. 선생님 이게 무슨 말? 이중충 이게 무슨 말입니까? 봐봐봐, 엄마. 이게 이제 인지질 이중충이라는 게 인지질부터 잠깐 설명을 해보면 얘는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 대가리가 있고 꼬리가 있어. 쉽게 말하면. 네? 근데 이 대가리가 친수성이야. 친수성. 자, 말이 좀 어려운데 간단하게 물하고 친하다는 뜻이야. 오케이? 돼? 그럼 얘는 소수성은 물하고 안 친해. 됐죠? 그럼 어떻게 되냐? 봐봐. 엄마. 바깥쪽도 물이고 안쪽도 물이래. 그럼 얘 막을 보면 막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돼 있어. 요렇게 돼 있어. 이중충. 그러니까 바깥쪽 여기 막이야. 세포 막인데 바깥쪽도 물이고 세포 안쪽도 물이니까 대가리 부분, 물을 좋아하는 부분이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인지질이 두 겹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걸 인지질 이중충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세포가 정확히 하면 인지질 이중충에다가 단백질로 되어 있어. 단백질. 그러니까 단백질이 좀 덩치가 크거든. 이게 단백질이 박혀 있어. 말이야. 군데군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가 인지질 있고 여기 중간에 박혀 있어. 근데 골 때리는 게 있어, 엄마. 단백질이긴 단백질인데 이런 말을 써. 이런 말 써. 얘가 유동성 단백질이란 말 쓰거든. 거기도 써봐. 거기 보면 줄 한번 봐봐. 뭐라고 했냐면 주성분은 인지질과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그죠? 이 단백질은 유동성이 있는 구조야. 자, 거기 봐봐. 구조에 인지질 이중충이에 단백질이 군데군데 박혀 있는 유동성이 있는 구조래.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엄마? 단백질이 옮겨 다녀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오케이? 이게 막 여러 개 있거든요. 뭐 막단백질도 있고 뭐 채널 단백질도 있고 되게 종류가 많은데 그냥 단백질이 이렇게 박혀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단백질이 막 왔다 갔다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걸 우리가 유동성이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됐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막에서 물질들을 안으로 밖으로 출입하는 통로가 있을 거란 말이야. 이 통로가 왔다 갔다 하는 물질이 원리를 우리가 이제 배울 거야. 오케이? 됐죠? 얘네 이런 거 알아? 그 비누가 어떻게 생겼어, 얘들아? 때가 뭐야, 때? 때가 쉽게 말하면 기름이야. 기름. 그럼 여기 봐봐. 우리가 계면활성제라는 게 있거든? 얘도 비슷해. 계면활성제를 딱 주면은 계면활성제가 생긴 게 인지질하고 약간 비슷하다? 그럼 어떤 일이 먼저 얘는 대가리가 친수성이고요. 얘는 꼬리가 친유성이에요. 친유성. 기름을 좋아해. 그럼 어떻게 때가 분리되냐면 여기 봐봐. 때가 어떻게 그러면 계면활성제. 우리 집에 있는 세제를 딱 넣잖아. 그럼 이 때가 지질 기름이거든? 그럼 기름이 좋아하는 꼬리 부분이 이렇게 붙어. 그럼 물을 좋아하는 요 부분들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있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서로 전기적 청력을 띠면서 벌어지거든? 그럼 얘가 여기 붙어있지 못하고 바깥으로 끌려 나와. 그럼 이렇게 끌려 나와서 요게 기름 때야, 때. 때고 여기에 요렇게 계면활성제가 이렇게 붙여있는 거야. 그럼 얘네들하고 대가리가 물하고 친하지? 그럼 물하고 같이 씻겨서 내려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계면활성제 원리가 뭐냐면 기름이 좋아하는 꼬리가 기름하고 붙어서 얘를 끌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경계면을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이름이 경계면 활성제, 계면활성제 이렇게 얘기해요. 오케이? 됐죠? 왜 집에 그런 거 있잖아. 슈퍼타이 때가 쏙비트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이런 거 다 이런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밑에 세포막은 이제 선택적 투과성. 그러니까 우리가 세포막은 물질의 어떤 종류나 크기에 따라 투과시키는 정도가 좀 달라요. 그래서 밑에 보면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 이동이 두 가지가 있어. 확산하고 얘들아 확산하고 상투라는 게 있어. 오스모시스라고 하는데 자 여기 봐.
확산하고 삼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의외로 헷갈려. 확산이라는 건 얘들아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직접 이동을 하는 거야.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걸 용질이 이동한다고 하거든. 용질. 니네 이런 거 들어봤니? 엄마, 물이 있어. 여기다가 소금을 넣어. 그럼 얘가 소금물이 만들어져. 이런 걸 뭐라고 얘들아? 요걸 용매라고 해. 요걸 용질이라고 해. 그럼 얘가 녹는 걸 용해라고 해. 다 녹으면 이걸 용액이라고 하는 거야. 됐죠? 그럼 알아봐. 확산이라는 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직접 이동을 하는 거야. 야, 대표적인 거 하나만 알아도. 잉크방울에다가 물에다 잉크방울을 딱 떨어뜨려봐. 그럼 여기는 굉장히 진해. 고농도야. 잉크가 많아. 여긴 잉크가 별로 없어. 그럼 잉크가 쫙 퍼지는 거야. 이게 바로 뭐야? 확산이야. 됐죠? 얘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안 할래. 그냥 할까? 방구도 확산이야. 방구를 끼면 여기는 어때? 고농도지? 그럼 저농도 쪽으로 퍼져나가는 거야. 알아서. 이런 게 확산이야. 됐죠? 주로 여기 봐봐. 확산은 막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 중에서 엄마 전기를 띠고 있는 것들이 주로 확산을 해서 많이 나가. 좀 이따 설명해 줄게. 그럼 삼투는 삼투는 거꾸로야. 삼투는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거꾸로 누가 가냐면 얘는 물 용매가 가는 거야. 용매. 됐어요? 자, 얘들아, 뭐 요즘에 선생님들이 따라하는 사람 꽤 많은데 내가 먼저 했어도 얘들아, 이거 외우는 법 쉽게 알려줄게. 해가 저물고 이해하셨어? 해가 저물고 저농도에서 물이 고농도로 가는 거야. 대표적인 게 이거 뭐야? 겨울에 김장 나갈 때 배추야. 배추 절이는 거 알아? 김치 먹지? 이게 배추를 반으로 쪼개 4분의 1로 쪼개. 그래갖고 여기다 소금을 막 뿌려. 됐죠? 그리고 통에다 놔두면 한 몇 시간 있다 보면 여기 물이 흥건해. 자, 배추 속이 저농도고 소금을 뿌리면 바깥쪽이 고농도야. 그럼 알아서 지가 스스로 저농도에서 고농도 물이 빠져나와. 이게 바로 삼투야. 오케이? 돼? 니네 혹시 그 셀로판지라고 들어봤니? 셀로판지 있잖아. 이렇게 빨치홍지 팔아본 셀로판지. 셀로판지가 보통 반투과성 막이라고 하거든. 보기만 해봐. 반투과성 막이라고 해서 요렇게 U자형에다가 요렇게 셀로판지 반투과성 막으로 놔. 그럼 반투과성 막이 실제로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럼 여기다가 수위를 똑같이 맞춰놓고요. 여기를 저농도, 여기를 고농도. 그러니까 여기도 설탕을 넣어놓고요. 여기도 설탕을 해서 설탕물을 여긴 저농도, 고농도로 놔두잖아. 그럼 시간이 지나면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이 빠져나가서 얘 수위가 낮아지고 얘 수위가 알아서 높아집니다. 됐죠? 네? 그럼 하나 좀 어려운 말로 알려줄까? 얘가 누르는 압력과 얘가 누르는 압력의 차이가 생기지. 이걸 뭐라고 하냐?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들어본 것 같긴 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투압을 배우진 않겠지만 삼투라는 현상이 뭔지는 이런 거구나 이런 거야. 자, 그럼 봐봐.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건 뭐냐면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인데 확산은 자 분자가 무작위로 움직여. 여기 글자가 빠져. 얘들아 써봐. 분자가 무작위로 움직여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야.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확산은 인지질 이중축을 통한 애가 있고 막단백질을 통한 애가 있는데 얘들아 보통 가스 엄마 그러니까 인지질 이중축을 기준으로 바깥쪽과 안쪽에 통과되는 녀석들은 주로 누구의 가스야. 거기 보면은 이산화탄소나 산소 같은 애들은 기체 같은 애들이 주로 인지질 이중축으로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뭐 중학교 때 이거 배웠을 텐데 엄마 니네 이거 알아? 엄마 페포 있지 페포. 얘들아 페포 알아? 페포? 오 맞아. 페포를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이 있어. 모세혈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페포 쪽이 산소 농도가 높고요. 모세혈관 쪽이 산소 농도가 낮아. 그럼 이 페포 쪽에서 페포 쪽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산소가 이동을 한단 말이야. 그때 이 이동을 할 때 막을 지나갈 때 어디를 지나? 인지줄을 기준으로 이렇게 지나가.
왜 지나가냐면 인지줄을 통해서 통과하는 이유는 기체는 크기가 작아. 그러니까 인지들 사이를 삐집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 덩치가 안 커. 오케이? 됐죠? 네? 그런데 봐봐. 밑에 있는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은 전기를 띠는 나트륨이나 칼륨 같은 애들은 막단백질을 통해서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좀 어려운 말로 이런 건 그냥 몰라도 되는데 그냥 얘들아 이걸 단순 확산이라고 하고요. 이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 단백질을 채널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애들은 촉진 확산이라고요. 이런 거 몰라도 되는데 그냥.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혹시라도 핵물을 하게 되면은 이 막을 통해서 이 나트륨과 칼륨이 왔다 들어갔다 나가는 걸 굉장히 자세하게 배우고 있다. 그래서 전기적으로 뭐 막전이, 활동전이, 뭐 휴지전이 이런 전이 개념을 배우면서 얘가 샥 하고 농도가 바뀌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듣기만 해. 니네가 자극을 딱 줘 여기다. 그럼 니네 이거 어떻게 인식해? 현준아? 내가 너 이렇게 쿡 찔러. 그럼 어떻게 인식해? 이 막이 바깥쪽과 안쪽의 막전이가 바뀌어. 보통은 얘가 플러스가 엄청 많고 여기가 플러스가 별로 없잖아. 근데 얘를 꾹 누르면 거꾸로 얘보다 얘가 나트륨 농도가 훨씬 높아져.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가 거꾸로 들어가. 그럼 이걸 우리 몸이 인식하는 거야. 오! 씨발 자극 왔네? 이런 거야. 오케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자극을 느껴. 오케이? 이게 옆으로 퍼져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뇌까지 가는 거야. 저 새끼가 나 찔렀어. 뭐 이런 거야. 엄마는 이해됐죠? 네. 그래서 뭐를 하면 되냐?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은 전기를 띠고 있는 애들과 혹은 포도당과 아미노산 같은 비교적 분자 크기가 큰 애들은 단백질을 통해 이동한다. 자, 그래서 정리. 확산으로 이동하는 것 중에 자, 기체들은 단순히 확산을 하는데 인주질을 통해서 확산이 되고요. 덩치가 큰 애들 같은 애들은 단백질을 통해서 자, 통로로 이동을 한다. 됐죠? 특히 전기를 띠고 있는 나트륨이나 자, 칼륨 같은 애들 혹은 자, 비교적 덩치가 큰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애들은 바로 막단백질을 통해서 확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 이제 삼투인데 삼투는 아까 얘기했어. 엄마 저물고 됐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식물세포를 한번 넣어볼게요. 엄마 안 어려워. 자, 여기 식물세포가 있어. 동물세포라고 하면 동물세포가 이렇게 있어. 그럼 동물세포 세포벽이 없는 상태야. 막만 이렇게 있어. 자, 그럼 예를 들어 여기다가 저장액에다 넣어놓는 거야. 그러니까 저장액은 뭐냐면 엄마 세포보다 농도가 더 낮은 쪽의 액체라는 뜻이야. 저장액. 그러니까 이 동물세포를 저장액에다 이렇게 놓는 거야. 됐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가 상대적으로 낮고 여기가 상대적으로 세포가 높으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삼투가 일어나서 여기서 물이 이렇게 가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세포가 탱탱 불어. 그러다 나중에 터지기도 해. 터지는 걸 뭐라고 하냐면 용역 현상이라고 하거든. 자, 이런 거 몰라도 되는데 애가 들어가서 빵빵해져. 거기 봐봐. 어때? 얘가 빵빵하지? 그죠? 세포 안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에 넣었을 때 거기다 옆에서 써볼래? 저장액이라고 써봐. 얘들아 그 동물세포 옆에다가 저장액이라고 한번 써봐. 저장액. 됐죠? 그 농도가 같을 때는 뭐 할까? 사실 이런 것도 좀 알아둬야 돼. 약간 이게 좀 자세한 건데, 얘들아, 만약 어떤 세포가 있어? 니네 이렇게 생긴 거 알아야 돼. 도너츠처럼 생기네, 이거 뭐라고 해? 이 적혈구야, 적혈구. 됐죠? 야, 얘들아, 그럼 여기를 등장액에다 넣을게. 등장액이 뭘까요? 안쪽하고 바깥쪽하고 같은 농도다 이런 뜻이야. 그럼 사실은 좀 알아둬야 될 게 얘는 들어가는 물도 있지만 얘들아 사실 나오는 물도 있어. 근데 누가 압도적으로 많냐면 들어가는 물이 많으니까 빵빵 하나 터지는 거야. 그럼 등장액은 어떨까? 나가는 애하고 들어오는 애가 뭐야? 이츠 세임이야. 그러니까 얘가 형태가 유지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마지막 말해봐. 얘들아 니네들 한번 유추해봐. 그럼 세 번째 건 뭘까? 바깥쪽에다 이렇게 놔두면 얘가 쭈그러들어. 얘가 누굴까? 고장액이야, 고장액. 그럼 여기가 상대적으로 저고 고니까 저에서 고로 물이 빠져나가는 거야. 물론 들어오지만 별 의미 없어. 그러니까 얘가 세포가 쭈구리 되는 거야. 거기 마지막 봐봐. 이거 쭈글 되잖아. 됐습니까? 됐어요? 그럼 식물세포도 똑같아. 근데 참 차이가 있어, 엄마. 식물세포는 뭐가 차이가 있냐면 엄마 식물세포는 식물세포는 고장액에다 넣어놓잖아. 그럼 세포벽은 유지가 되니까 안에 있는 녀석과 벽이 분리가 돼서 이렇게 생겨. 여기가 고장액 식물세포를 넣어놓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분리가 돼. 거기 봐봐. 분리돼 이제 벽하고 이런 걸 조금 어려운 말로 얘들아 원형질 분리라고 해요. 원형질 분리. 원형질 분리라고 하는데 자 이것도 몰라도 돼. 아, 왜 분리가 되냐? 안에 있는 상태가 오히려 저고 바깥쪽이 고니까 물이 빠져나가서 얘가 쪼그라들다가 벽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들아 세포 벽과 막을 분리시키려면 일부러 고장액에다 애를 넣으면 막하고 벽이 분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얘들아 과일을 먹으려면 껍질을 까야 되잖아. 세포도 얘들아 세포를 알아내려면 껍질을 벗겨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먹긴다고 생각해도 돼. 분리를 시키는 거야. 검사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됐죠? 자 빨리 체크해 봐봐. 아 그럼 얘도 세포질과 세포벽이 분리가 돼. 원형질 분리가 된다 이런 거야. 됐어요. 자 넘겨보세요. 자 그럼 108페이지 보면은 수능 기출 문제 2번 한번 풀어보세요. 2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기억. 세포막은 세포 안팎의 물질 출입을 조절 감소합니다. 세포막은 주로 일지질과 단백질로 이루어졌다. 감소합니다. 자, 그 지금 글자 좀 고쳐라. 포도당이 아니라 포도당이다. 포도당과 이산화탄소의 이동 방식은 둘 다 확산이다. 맞죠? 단 차이점은 있었어. 얘들아, 이산화탄소는 어디로 된다고? 한번 다시 써놔봐. 이산화탄소 어디? 중가스는 어디? 인지질 이중층 쪽으로 써봐. 포도당과 아미노산 같이 덩치가 큰 애들은 뭐라고요? 단백질을 통로로 해서 확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확산이 되는 건 맞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동하는 통로가 좀 달라요. 아, 가스 부분들은 주로 인지질을 통하고요. 자, 단백질, 덩치가 큰 애들은 단백질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됐죠? 자, 답은 그래서 어쨌든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08페이지 한번 자 보겠습니다. 108페이지. 자, 여기 한번 봐봐. 집중. 자, 요게 되게 중요해. 요게. 자, 앞에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수능 시험엔 여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나중에 내신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제 물질 대사와 자, 효소라고 하는데 엄마 여기 봐봐. 효소라고 하는데 얘네도 뭐 다 알 거야. 우리 그 저거 있잖아. 피났을 때 못 뿌려. 피나면 이렇게 닦아내잖아. 뭘로 닦아? 침으로 닦아? 뭐해 여기다가? 그래 소독약 붓잖아. 거기 우리는 알코올 같은 거 처음에 부을 때 여기 부을 때 과산화수 붓잖아. 그럼 애가 어때? 부글부글 끓지, 그치? 이게 뭐야? 이게 산소야. 얘들아 알아도 얘들아 이 과산화수 H2O2라고 하는데 과산화수소는요 H2O 플러스 O2. 이 과산화수소는요 지구에서 존재하는 가장 빠른 반응이에요. 얘는 가만히 놔둬도 1초에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의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돼. 그냥 알아서 분해가 돼. 너무너무 분해가 잘 되는 애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알아도 얘는 처음에 과산화수소를 만들어서 밀봉할 때 일부러 안에다 뭘 넣느냐? 부촉매를 넣어라. 선생님 촉매가 뭡니까? 반응을 도와주는 애야. 그럼 부촉매를 거꾸로 얘들아 부촉매를 거꾸로 뭐 하는 걸까? 반응을 막아주는 거야. 왜? 반응이 너무 빠르니까 반응을 일부러 못하게 하려고 부촉매를 넣는 거야. 그런데 엄마 이 새끼 이름을 좀 알아둬야 돼. 얘가 왜 피랑 만나면 미치도록 다시 산소가 분해되냐 이거야. 왜 그러냐? 과산화수소를 피에다 묻히면 피 속에 카탈라아제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종촉매가 있어. 얘가 다시 반응 속도를 확 올려주는 거야. 그러면 무지무지하게 반응이 빨리 일어나면서 산소가 부글부글 나오는 거야.
됐지? 자, 잘 들어봐봐, 엄마. 잘 들어봐봐. 자, 우리 피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우리 몸 속에 있는 생체 총매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효소라고 부릅니다. 됐죠? 특히 엄마 총매라는 건 반응을 도와주는 녀석이기도 하지만 반응을 거꾸로 막아주는 녀석도 있어요. 그럼 물질 대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되게 다양한 말로 쓰이는데 신진대사 혹은 줄여서 대사라는 말도 다 같은 말이야. 니네 몸에서 일어나면서 얘들아 물질이 다른 애로 바뀌는 건 다 대사야. 야 니네 밥 먹었지 그지? 그지? 근데 오줌 싸지 그지? 그럼 밥이 뭘로 바뀐 거야? 물로 바뀐 거거든? 이거부터 뭐야? 이것도 대사야. 오케이? 돼? 야 니네 밥을 먹고 피 속에 산소하고 밥을 막 갖고 가고 피에서 우리 저기 세포에서 세포호흡을 해. 그럼 이산화탄소가 나와. 야 밥을 넣었더니 이산화탄소가 나와. 이것도 뭐야? 대사야 대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니네 만약 이런 기계가 있다고 생각해봐. 엄마 그냥 기계야. 기계인데 여기다가 물 집어넣었어. 그리고 여기다 얘들아 야 물 집어넣었어. 그 여기다가 후 하고 이산화탄소 넣었어. 후 하고 그때 여기서 갑자기 뿌둑뿌둑 하면서 쌀이 튀어나와. 돼? 이게 바로 뭐야? 생명체란 친구야. 그죠? 이게 누구야? 식물이야 식물. 식물 봐봐. 아무것도 안 해. 야 식물 벼 봐봐 벼 위에다 물 넣고요. 주변에 있는 이산화탄소 존나 흡수하다가 나중에 시간 오면 쌀 열려 쌀. 벼가 이걸 바로 신진대사 물질대사라고 하는 거야. 살아있는 생명체만 이 짓거리를 할 수가 있다고. 내 말 이해되니? 그럼 우리 물질대사는 크게 두 가지야. 엄마 여기 봐. 물질대사도 살짝 설명해볼게. 물질대사는 크게 두 가지인데 물질대사는 동화작용하고 이화작용이라는 게 있어. 쫄지마. 자, 동화작용하고 이화작용이라는 게 있는데 동화작용은 득치가 작은 애가 큰 걸로 바뀌는 거야. 즉 저분자가 고분자로 얘들아 저분자가 고분자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 아까 자연스럽게 나온 얘기야. 야 얘들아 대표적인 게 광합성이야. 선생님 왜 광합성은 저분자가 고분자야? 아까 광합성 좀 적어놨죠? CO2나 H2 이런 기체들이 바로 뭐야? 저분자야. 돼? 그럼 선생님 포도당은요? 그래 이게 포도당이 고분자야.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 금방 얘들아 3분 전에 배웠어. 선생님 뭐라고 했죠? 인지질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축을 뭐라고요? 기체 같은 저분자라고 했었지. 그럼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애 누구였어요? 포도당이나 아미노 같은 고분자라고 했잖아. 맞잖아. 저분자가 고분자. 그러니까 동화작용은 작은 물질이 큰 물질로 합성되는 거야. 이게 바로 동화작용이야. 그래서 거기 봐봐. 밑에 보면 물질대사의 구분해 보면 동화작용은 작고 간단한 물질들이 크고 복잡한 물질로 합성되는 반응인데 두 가지야. 광합성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단백질 합성이야. 자, 또 얘기해보자 얘들아. 자, 여기 집중해봐. 한번. 단백질의 단위가 뭐야? 단위체가. 지원이가 물어볼게. 지원아, 단백질의 단위체 뭐야? 아자로 시작해. 죽일 거야. 아미노산. 돼? 아미노산이 연결될 때 무슨 결합했었어? 현준이가 얘기해봐. 펩타이드 결합했잖아. 그럼 덩치가 점점 어때? 커진단 말이야. 합성 맞잖아. 문제이 돼요? 그럼 거꾸로 말할게. 이화작용은 얘들아 이화작용은 고분자가 거꾸로 뭘로 바뀌는 거냐면 저분자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얘들아 C6H12O6 포도당이 오히려 깨져갖고 CO2나 물과 같은 애가 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어. 이게 뭐라고야? 이게 세포호흡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연스러운 건데 자 그냥 보기만 해. 동화작용은 반응물하고 생성물의 에너지를 보면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아. 그러니까 얘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아까 광합성 할 때 빛을 흡수하는 거야. 그럼 이화작용은 봐봐. 거꾸로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낮아. 그러니까 얘는 내려오면서 이만큼의 에너지를 바깥으로 뿜어내는 거야. 방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세포호흡은 이때 나온 ATP를 갖다가 우리가 이용해 먹고 사는 거야. 사실은. 우린 광합성을 못하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나 아니면 식물을 잡아먹고 그걸 갖고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 몸에서 쓰는 거지.
뭔지 이해가 될까? 됐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세포 호흡이고 또 하나가 거기 소화야. 그러니까 이것도 너희들은 느끼나 모르겠다. 야, 니네 밥 먹으면 어때? 춥니? 좀 있으면 덥지 않니? 맞아. 니네 몸에서 소화가 일어나면요 어마어마한 에너지들을 뿜어내. 오케이? 돼? 그러니까 이것도 대표적인 뭐야? 바로 이화작용이야. 그러니까 니네 몸에 소화를 시킨다는 건 덩치가 큰 예를 들어서 녹말을 쪼개서 아미노산으로 만드는 거야. 이게 대표적인 소화지 뭐야. 됐죠? 자 얘들아 요거 위에다 한번 적어놔. 자 어디 보지 말고 한번 적어놔. 108페이지 위에다 한번 적어놔 얘들아. 적으면서 직접 한번 써봐. 이게 물질대사야 물질대사. 물질대사와 효소 중에 우선 물질대사 얘기 먼저 할게. 물질대사 직접 한번 써봐. 쓰면서 외워버려. 아 물질대사라는 게 여러 가지 물질들이 생명체 속으로 들어가서 다른 물질로 바뀌는 걸 물질대사라고 해. 아 우리 생명체에서 물질들이 화학 반응해서 다른 물질로 바뀌는 거야. 다른 물질로 바뀌는 거야. 이걸 물질대사라고 해. 그럼 동화작용은 저분자가 고분자로 합성되면서 덩치가 커지는 거야. 그럼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에너지를 흡수해. 왜? 반응물보다 생성분의 에너지가 더 높아. 그럼 거꾸로 이화작용은 고분자가 저분자로 쪼개져. 아 그럼 얘는 반응물보다 생성분의 에너지가 더 낮아. 에너지를 뿜어내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잠깐 봐봐. 엄마 추가적으로 자 강을 봐봐. 그럼 이 물질대사가 첫 번째는 엄마 여기도 지금 나와 있어. 반드시 이 물질대사의 특징은요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방출하거나 자 알아도 첫 번째는 물질대사는 무조건 에너지의 출입이 관여돼. 그러니까 에너지가 출입을 한다라면 이건 물질대사라는 얘기야. 선생님 그럼 여기 봐. 에너지가 들락날락 안 하는 게 있어요. 자, 니들이 아까 배웠던 얘들아 확산이나 삼투는 알아도 확산이나 삼투는 에너지가 따로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물질이 엄마 예를 들어서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산소가 왔다. 그럼 우리가 배고프고 이러지가 않아. 이건 에너지랑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라는 녀석을 소모하거나 아니면 얻었다라는 건 무조건 다 물질대사야. 본인이 이해가 됩니까? 됐어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물질대사는 무조건 다 아까 얘기했던 효소랑 관여를 해야 돼. 효소. 자 이건 엔자임이라고 하는데 좀 이따 또 얘기해 줄게요. 효소. 됐죠? 효소랑 연관이 돼 있고요. 세 번째는 봐. 이게 가장 특징이 뭐냐면 물질대사는 항상 단계적으로 일어나. 자 안 해도 돼. 여기 봐. 단계적으로 일어나.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아주 대표적인 얘기. 자 우리가 물질을 태워. 이게 연소 반응이야. 자, 근데 정확히는 연소는요 산소와 만난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야. 됐죠? 근데 우리 몸에서도요 똑같은 산소와 만드는 연소 반응이 있어. 그게 바로 세포호흡이야. 자, 그럼 나봐봐. 중요한 게 있어. 이 연소 반응은요 에너지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됐죠? 무슨 말이냐면 얘를 태우잖아. 그럼 에너지가 뜨거운 에너지가 확 하고 한꺼번에 나온단 말이야. 얘는 단계라는 게 없어. 그리고 얘는 봐 끓는 온도가 보통 일반적으로 한 몇백 도야. 한 뭐 300도, 400도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자 여기 봐, 엄마. 얘는 굉장히 고온이야. 고온에서 한 큐에 한 방에 일어난단 말이야.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빡 쏟아져. 그러니까 연소라는 건 산화 반응이긴 하지만 얘는 뭐냐 빠른 산화 반응. 특히 얘는 우리 생명체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야. 야 우리 생명체 속에서 연소 반응이 일어나면 우리 다 뒤지지 씨. 말도 안 되지, 그죠? 그럼 우리는 에너지 어떻게 냐 우리가 세포를 하잖아. 우린 이렇게 단계적으로 에너지를 내보내. 특히 골 때리는 건 봐봐. 골 때리는 건 결국은 똑같이 에너지가 방출되긴 했는데 단계적으로 내려오고요. 꼭 알아둬야 돼. 얘는 온도도 몇백 도, 뭐 한 400도 이런 거 필요 없어. 얘는 그냥 우리 체온 37도면 딱이야. 됐죠? 그러니까 낮은 온도에서 단계적으로 에너지가 나오게 돼. 근데 이렇게 하려면 가능한 게 뭐가 있어야 되냐? 바로 효소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주 큰 차이점이 하나 뭐냐면 너 말해봐. 물질대사와 물질대사가 아닌 일반적인 다른 반응들의 차이가 뭐야? 효소가 있냐 없냐 이렇게 얘기해도 돼.
돼? 쉽게 말해볼게 얘들아 니네 밥 먹잖아. 밥이 제일 먼저 분해되는 데가 어디야? 1차적으로 쌀이 제일 먼저 분해되는 데는 입이야. 입속에서 소화 효소가 있어. 누구야? 아자로 시작해. 넌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 맞아. 옛날엔 아밀라아제라고 하는데 요즘은 아밀레이스라고 해. 아밀레이스가 대표적인 효소야. 그래서 걔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소화 효소라고 하는 거야. 들어봤지 그지? 들어봤지 그지? 얘들아 위에서 단백질을 분화하는 효소 있어. 콜라 이름하고 좀 비슷해. 코카? 펩신. 펩신이 실제로 소화 효소야. 고기를 분해하는 효소야. 돼? 그래서 이름이 되게 웃겨. 펩신의 이름을 따서 옛날에 펩시콜라로 이름을 지은 거야. 돼? 그리고 원래 콜라는요 음식점에서 팔던 음료가 아니야. 약국에서 팔던 소화제야. 오케이? 고기 같은 음료, 그러니까 고기 같은 단백질들을 많이 먹었을 때 소화시키라고 팔았던 게 바로 소화제 역할을 했던 게 그 콜라야. 근데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향이나 이런 걸 넣고 쉽게 말하면 음료화 시켜서 지금도 먹고 있는 거지. 돼? 재밌는 건 니네 고깃집 가봐. 고깃집에서 제일 많이 먹는 게 뭐야? 음료 중에 콜라하고 뭐야? 사이다잖아. 왜? 그게 단백질의 효소가 실제로 녹아내리는 효소가 있단 말이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아니, 고기 먹을 때 콜라 사이다 많이 먹잖아. 그게 실제로 도와줘. 사실은 소화효소 역할도 하지만 내가 좀 자세히 알아봤더니 재밌더만 이게 음식물이요 위에 들어가면 이렇게 쌓인대. 차곡차곡. 그럼 이게 차곡차곡 쌓이면서 눌린다고 하더라고. 그럼 이게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야 사실 눌리면. 그럼 우리가 콜라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되는 이유가 몇 개 있거든. 고기 불의 효소도 있긴 하지만 야, 재밌더만 원리가 안에서 온도가 높아지니까 기포가 바깥으로 나오게 해서 확 쉽게 말하면 터지는 거랑 마찬가지. 그럼 얘가 음식물을 이렇게 한번 뒤집어 준대. 그럼 쌓여있던 게 이렇게 넉넉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눌러봐. 꽉꽉 누르면 소화가 잘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다 콜라를 사이다 넣으면 막 하면서 이렇게 한번 뒤집어 주는 거야 음식을. 그럼 이게 소화가 잘 된다는 거지. 네? 굉장히 과학적이죠. 문제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물질 대사는 예표적인 게 세포호흡인데 효소가 관여합니다. 체온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일어나요. 됐죠? 자, 그렇지만 생명체 밖에서 화학 반응, 연소 같은 애들은 효소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온에서 한 큐에 일어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특히 효소의 작용과 활용인데 저 여기도 한번 볼게요. 엄마. 이게 재밌어. 자, 예를 들어서 엄마 여기 봐봐. 우리가 만약 발열 반응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여기가 반응물이고요. 잘 들어. 자, 여기가 생성물이야. 근데 이런 게 있어. 엄마,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엄마,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최소한의 얘를 뛰어넘어야 되는 에너지가 있어. 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 간단하게. 얘들아, 이게 나무라고 생각해봐. 얘가 이게 나무라고 생각해봐. 자, 이게 다 타고 난 나무채야. 그럼 니네 물어볼게. 이 나무 가만히 있으면 재가 되니? 그런 게 어디 있어?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 활성화 에너지를 줘야 나무가 재가 돼. 이 활성화 에너지가 뭐야? 불을 붙여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 활성화 에너지를 이렇게 넘어가. 얘들아, 잘 봐. 활성화 에너지를 이렇게 넘어가잖아. 이 활성화 에너지를 넘어간다는 게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거기 109페이지 한번 봐봐. 거기 보면은 생성물하고 반응물 중에 요 대가리 있잖아요. 요 대가리. 요게 활성화 에너지야. 그럼 자, 잘 봐봐. 엄마, 잘 봐봐. 이게 효소가 재밌어. 효소가 특이하네. 자, 우리가 정촉매라는 전제 조건을 좀 깔아놓고요. 우리 몸속에 있는 자 대표적인 효소. 그럼 효소가 있으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냐? 효소가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효소가 있으면요, 요 활성화 에너지가 이렇게 낮아집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애가 턱을 금방 넘어서 그러니까 반응이 잘 일어나는 거야. 네? 이게 아까 말했던 정촉매 쉽게 말하는 거야. 그럼 거꾸로야. 엄마, 부촉매 같은 애들 있잖아. 그럼 얘는 오히려 활성화 에너지가 높아져. 부촉매라고 하면 이렇게.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부촉매? 인산 같은 애들이거든요. 과산화수소에다 인산을 넣으면요, 얘는 오히려 부촉매가 되고 활성화 에너지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잘 안 일어나는 거야. 내 거 아니죠? 네, 그죠? 네? 자, 그래서 봐봐.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넘어갈 때 이 활성화 에너지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효소야. 뭐 얘기 이해됐어요? 특히 정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고
자, 부촉면은 활성화율이 높아져.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 이 새끼 되게 재밌는 새끼야. 이 효소는요, 생성물과 반응물의 어떤 차이, 이 반응열이라고 하는데, 이 반응열에는 관여를 안 해. 독이거냐? 이 새끼 진짜 재밌는 새끼야. 이거 재사용도 가능해. 네, 재사용도 가능해. 자, 특이한 게 뭐냐면, 봐. 엄마, 이 촉매, 효소는요, 잘 들어봐봐. 이 촉매는 반응에 직접 참여를 안 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반응에 직접 참여를 안 해.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엄마,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우리 몸속에, 자, 입속에 녹말이 만약 예를 들어서 엿당 같은 이당류로 바뀌게 하는 게 침 속의 아밀레이스야. 자, 근데 아밀레이스는 직접적으로 녹말과 반응해서 역당을 하는데 뭔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만 이렇게 있어. 그 반응을 도와줘. 돼? 이게 마치 이런 원리야. 연이야, 봐봐. 이런 원리야. 여기 만약 쇠가 이렇게 있어. 단단한 애가 있어. 그럼 얘를 망치로 이렇게 딱 때렸어, 얘들아. 망치로 때려서 꽝 하고 때렸는데 잘 안 쪼개져. 네, 잘 안 쪼개져. 그냥 막 이렇게 크랙만 봐. 근데 잘 봐. 얘를 요런 애다 딱 놔두는 거야. 요런 판에다 딱 놔두는 거야. 요런 판에다 딱 놔두는 거야. 요렇게 생긴 판에다 놔둔 거야. 걸쳐놓은 거야. 그 다음에 얘를 올려놓고 꽝 때려봐. 그럼 아까보다 뭐 할까? 더 딱 하고 잘 깨지지 않을까? 그잖아. 아니 여기 생각해봐. 여기 이제 판때기 이렇게 했는데 꽝 때리는 거다. 여기다 걸쳐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탕 때려봐. 다 떨어지더라고. 자, 근데 잘 봐. 이거 내가 그때 교수님이 설명해준 방법이야. 딱 때려. 그럼 얘가 빵 하고 쪼개져. 근데 재밌는 게 있어. 요 밑에 있는 판이 뭐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죠? 얘가 뭔 역할을 그러니까 얘가 이 반응에 직접 얘가 여기로 들어가서 깬 게 아니잖아. 그냥 옆에 있던 거야. 근데 얘가 있으면 반응이 빨라진다 이거지. 되게 볼 때리게도. 문행이지게가 되죠. 다시 한번. 예를 들어 여기다가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대봐 이렇게. 그리고 얘를 빵 때려봐. 그럼 얘가 잘 쪼개진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그냥 가만히 옆에 있었던 것 뿐이란 말이지. 이게 대표적인 효소의 특징이야. 또 하나는 잘 봐. 또 하나는 또 설명해 줄 거야. 자, 요번 쉴 테니까 참어. 잘 봐. 또 하나는 효소는요 기질 특이성이 있어. 되게 특이해. 기질 특이성이라고 해서 아무 녀석하고 반응하지가 않아. 예를 들어 이렇게만 침 속에 있는 아밀레이스는 물어봐야지. 자, 녹말 말고 단백질을 분해할까 안 할까? 단백질을 분해하지 않아. 오케이? 왜 그러냐면 이 효소와 반응하는 기질이 모양이 딱 맞아야 돼. 자, 해볼게. 자, 이게 기질이야. 그리고 여기에 효소가 이렇게 생겼어. 자, 그럼 얘네들이 반응을 안 해. 구조가 안 맞았지? 그죠? 근데 봐, 기질이 이렇게 생겼어. 근데 효소가 엄마 여기 봐. 효소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는 딱 둘이 반응을 하는 거야. 재밌는 건 요 새끼가 기질이고 여기 봐. 이 새끼가 효소라고 하잖아. 그럼 얘를 딱 꽂고 반응을 시키면 얘는 가만히 있고 얘만 뿅 하고 쪼개지는 거야. 됐죠? 이걸 바로 기질 특이성이라고 하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밑에 109페이지 봐봐. 줄거봐. 기질 특이성 말이 좀 어려워. 효소는 그 구조가 맞는 특정 반응물에만 작용을 해. 이걸 바로 기질 특이성이라고 해. 그럼 효소는 재사용도 가능해. 왜요? 아니 반응에 참여도 안 하는데 뭘. 그죠? 옆에 있기만 해도 되는데. 됐죠? 또 하나. 효소는 무슨 기능을 하냐?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를 높이거나 낮추는 역할을 한다 이거죠. 됐습니까? 됐죠? 자,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가 됐고요. 자, 좀만 쉬었다가요. 이거 마무리 정리하고 오늘 3교시 때는 뭐를 할 거냐면 자, 생명 시스템 얘기할 겁니다. 좀만 쉴게요.